겠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이랑 좀 뭔가 안 되면은 말로 하다가 운다. 처음부터 울기만 하면은 아유 왜 이렇게 울기만 해라고 할 텐데 처음에 몇 번 말로 하다가 운다라고 했거든요. 네. 이것도 뭐 사실은 뭐 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부모님들 마음속에는 굉장히 아이에 대한 기대가 높아서 아 제가 첫째니까 끝까지 말로 해줬으면 혹은 그냥 형답게 잘 참아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으니까 네. 우는 게 걸리시겠는데 그런데 아이가 우는 거를 좀 덜하게 하려면은 아이가 말로 처음에 할 때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가령 야 이거 형 건데 했을 때 그냥 엄마 아빠는 설거지하거나 텔레비전 보고 있고 그냥 지들끼리 하겠지라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다가 네. 아이가 울기 시작할 때 왜 울어라고 다가가게 되면 아이는 내가 말로 할 때는 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다가 꼭 내가 꼭 울어야지만 저 사람들이 그렇죠. 오는구나 하면은 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가 어떤 말로 자신의 어떤 문제를 얘기했을 때 기특하거든요. 동생 때리지 않고 얘가 말로 했다라는 거는 그럴 때 그냥 설거지 하면서도 아 좀 그랬구나. 아유 사이좋게 놀아야지 뭐 이렇게 그냥 그때 반응을 해주시는 게 좋고 네. 그렇게 말로 해서 사소한 거라면 그냥 그렇게 지나가시는 거고 이거는 좀 어른의 중재가 필요한 거다. 그럼 다가가서 좀 더 중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승패에 대한 거요. 아이들이 아직은 굉장히 어리고 그래서 그렇죠. 자기 조절 능력, 참을성 이런 거가 안 돼가지고 애들이 보통 한 만 5세에서 6세 이르기까지 한 1년 정도는 아빠가 참 좋은 뜻으로 게임 같은 거 해줘도 진짜 너랑 못 놀겠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끔 저희 집도 게임 여러 번 덮었어요. 네, 하여튼 지면은 질 것 같으면 벌써부터 이거 안 해, 뭐 아빠 한번 봐줘, 좀 요거를 좀 해요. 그러면은 얘는 왜 이럴까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한 1년여 정도 해야 아이가 이제 점차 참는 거, 승패를 받아들이는 거를 배우게 네, 되기 때문에 한 그렇죠. 1년 정도는 참아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애들은 1년 후에 울지는 않는데 좀 이상한 일이 생겨요. 아예 게임을 안 하려고 해요. 아, 저거는 너무 끔찍한 거야. 지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어. 이러면 또 안 하려고 네네. 하게 되고 또 잔머리 많이 써서 요리조리 규칙을 바꾸거나 먼저 이러는 경우들도 네. 있어요. 아이가 이런 연습을 해서 승패를 잘 받아들이게 하려면은 아이가 이런 부모와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 승패에 연연하지 않게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덜 연연하게 하냐. 부모가 어떤 이기고 지는 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반응. 꼭 어떤 엄마, 어떤 아빠는 아이랑 게임하고 나서 이기면은 아, 나 이겼다 하고 되게 좋아하고 너 졌지? 막 이러고 야 몇 점 몇 패야 먼저 이런 거 꼭 확인시켜 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네. 이기는 건 너무 중요해. 지는 건 너무나 치욕적이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너무나 조용히 그냥 조용히 끝날 때까지 너무나 진지하게 게임을 해요. 그러면 딱 남는 결과는 이기고 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아이는 게임은 역시 끝이 중요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 중간 거죠. 아이가 너무 재밌게 비록 졌더라도 그 게임하는 중간이 너무너무 아슬하고 재밌어서 네네. 또 하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고 부모 역시 게임을 하면서 이겼더라도 잘난 척하지 말고 와, 야 아까 너 뭐 여기 되게 아슬아슬하지 않았냐? 혹은 부모가 졌을 때도 엄마 졌는데 너무 재밌어서 또 하고 싶어.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아이가 저도 괜찮구나. 그 과정에 좀 더 초점을 두게 돼요. 그런데 이제 게임을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은 이제 이기고 지는 거에 가슴이 콩닥콩닥 거려서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아예 안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게임 규칙을 다소 변형을 하시면 좋은데 처음에는 협동하는 게임을 좀 하시면 좋아요. 같이 할 수 있는. 부모가 같은 편을 먹게. 네네.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 많이 아시는 뭐 젠가 같은 거, 나무토박 빼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보통 그게 이제 1대1로 한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협동하는 게임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우리 둘이 같은 편이에요. 이 젠가랑 우리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 우리가 이거를 너랑 나랑 번갈아 가서 10번 했을 때까지 이게 쓰러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긴 거야.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게 처음에는 10번, 15번 하거든요. 결국은 쓰러져요. 하지만 나 혼자 진 게 아니라 엄마랑 그치. 혹은 아빠랑 네. 했기 때문에 그 좌절을 참아내는 힘이 커진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경쟁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경쟁에서 꼭 이기려고 하는 게 아빠들이 유독 그러거든요. 김승희 씨는 안 그러세요? 뭔가를 해서 내가 아이를 이겨 먹어야지. 근데 그걸 막 티를 팍팍 내니까 네. 애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닮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그쪽 성향은 없어요. 네. 져주는 걸 좀 좋아하는데 진짜 제 친구 중에는 작은 거에도 끝까지 승부를 야, 다시 해, 다시 해. 네. 그 친구의 마음속 깊은 거는 내 아들은
강하게 커야 돼. 그리고 승부는 공정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져주고 이 친구가 기뻐하면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저는 직업이 리포터고. 그죠? 약간 받쳐주는 직업이고. 네네. 그 친구 막 승진하려는 승진욕이 강하니까. 그래서 아빠 성격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저희 지민이가 선생님이 뭐 알다시피 유명한 떼쟁이였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이런 게임을 하면 지면은 난리가 났었어요. 그냥 다 이제 정리해가지고 다 도망가고 막 이렇게 나는 너랑은 안 할 거야 이랬었는데 올해 들면서 딱 7살 되는 해부터 얘가 하는 게 제가 좀 이렇게 못하거나 숫자가 주사위를 던져 적게 나오면 엄마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이렇게 애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커가는 과정으로도 또 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한 만 6세가 넘어가면 많이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중심성, 모든 것들이 자기 위주로 다 돌아가야 되는 거기 네. 때문에 자기가 이기고 싶으면 꼭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다가 어려운 거죠. 만 예. 6세 정도가 되면은 자기중심성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 요것들을 참아내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협동놀이나 게임놀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4살, 5살짜리 아이한테 쟤는 왜 맨날 이기려고 그래? 라고 하실 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자, 어머니 6살까지는 좀 그럴 수 있다니까 좀 이렇게 길게 보시고 아이가 놀이 과정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SK2GGG 님이세요. 5살 남자아이와 9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요즘 둘째 아이 때문에 큰아이는 매일 혼자 놀고 있어요. 조금 큰 첫째와 어린 둘째 같이 놀아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해결책이 없더라고. 저희 집하고 똑같네요. 그런 거죠, 네. 예, 지금 6살과 7개월. 7개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 7개월 위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린이는 엄마 흉내를 내요. 네. 엄마가 입는 바지. 그리고 자기 아기로 자기가 막 우유를 줘요. 상상 속에서 막 우유 주고. 네네. 엄마만 계속 따라다니고. 그래서 좀 놀이터에 또 추우니까 못 가고. 뭐 여러 가지 좀 미안한 면도 있는데 네. 정확한 방법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주로 뭐 이렇게 아이가 나이 터울이 있으면 육아에 좀 참여시켜서 이렇게 이걸 놀이로 좀 네. 만들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태린이가 하는 것도 참 태린이도 자기 살 국리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심심하려고. 예. 네. 그럴 때 부모가 리액션만 좀 해주면. 가령 엄마가 이렇게 그 규아 우유 주러 가면서 태린이 엄마 그 애기는 배 안 고프대요. 이거 말 한마디만 해주면 놀이가 확 이거 진짜 돼버린다는 갑자기 거예요. 놀이가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마주 앉아서도 놀아주면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놀이의 가장 큰 목적은 아이가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는다라고 느끼게 해주려고 그렇죠. 자꾸 놀아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관심 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놀이에 대한 궁금증 질문을 많이 받으면서 아유 부모님들이 좀 욕심이 너무 많으시네. 되게 많은 걸 바라시네. 그렇죠. 아유 5살이랑 뭐 9개월 된 9개월이랑, 애랑 뭘 같이 어떻게 놀겠어요. 발달 격차가 너무 커요. 아.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놀이는 사실은 없어요. 예. 그리고 근데 9개월짜리 아이가 아직 뭐 역할놀이나 상징놀이 다 안 돼요. 그렇죠. 감각적인 네네. 놀이기 때문에 누워있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냥 누워있어요. 안아주고 신체적으로 만져주고 몇 가지 소리 나는 거 해주고 걔는 고르고 노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큰아이가 부모가 작은 아이에게 몰두하는 동안 이제 큰아이가 좀 방치되는 게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미안하지만 둘째 아이를 약간 소품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존중은 해줘야 되는 건데 병원 놀이 할 때 너무 좋아요. 얘는 소아과 누워있으니까. 놀이 할 때. 소아과는 누워있죠. 자, 이제 아이 보고 너가 의사 선생님이라. 네네. 여기는 무슨 맨날 가는 소아과가 있잖아요. 여기 무슨 소아과다. 그리고 엄마가 애기 딱 들쳐업고 가는